식사 후마다 정신이 멍해지고 팔다리 감각이 이상한데 뭘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치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습니까? 끼니를 거르고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힘들게 버티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식사하기 전 딱 15분, 두 가지만 챙기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 눈으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13년 동안 식후 증상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시던 분이 이 방법으로 두 달 만에 일상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특별한 처방전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사는 물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식사량에만 신경 쓰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해결책이에요. 준비 시간 없이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이 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15분 전에 몸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의 불안함과 피곤함을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셔야 해요. 반대로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시면 내일 점심 식사부터 바로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식생활과 영양균형을 연구해온 김준호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기록 방법까지 꼭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온 식후 무기력함, 손발 이상 감각, 밤에 찾아오는 다리 불편함, 이 모든 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라지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정미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답답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점심을 드시고 나면 오후 내내 기운이 빠져서 집안일을 전혀 못하셨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발끝이 저려서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 뒤척이셨대요. 새벽까지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불편해서 잠을 못 자니까 다음 날은 더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1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정미숙님은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저녁은 죽만 드시기도 하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도 하셨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고 국물도 최대한 적게 드시고 과일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견과류 코너에 들렀는데 옆에서 손님이 직원한테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찾더래요. 정미숙 님도 그동안 일반 우유만 드셔왔는데 아몬드 우유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거죠. 호기심에 하나 사서 집에 가는 길에 마셨는데 그날 저녁 식사 후에 평소보다 다리가 덜 불편하더래요. 다음 날도 똑같이 저녁 식사 전에 아몬드 우유를 마셨더니 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확실한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셨어요. 어떤 날은 아몬드 우유만 마셔보고, 어떤 날은 호두를 함께 먹어보고, 또 어떤 날은 식사 바로 전에 먹어보고 20분 전에 먹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가며 테스트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확실한 답이 나오더래요.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팩하고 호두 5알을 드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대요. 발끝 저림이 확 줄었고 새벽에 다리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무엇보다 식사 후에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뒤에는 명확한 생리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 생활에 맞게 적용하시면 정미숙님처럼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식후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와 그걸 막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소량만 섭취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호르몬 신호가 전달돼요. 몸 전체에 곧 영양분이 들어올 거니까 차분히 준비하라는 신호죠. 이 신호 덕분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식사했을 때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식사 전에 단백질을 조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급상 반응이 평균 27%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시겠죠? 75세 정미숙 님도 처음엔 의심하셨대요. 그런데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팩을 식사 15분 전에 마신 바로 그날부터 오후 무기력함이 확 줄었다고 노트에 기록하셨어요. 무가당 아몬드 우유 200ml 한 팩이면 충분해요.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몬드 우유 살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달콤하다는 표현이 있거나 맛있게 즐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열에 9분당이 들어가 있어요. 무가당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편의점에도 무가당 제품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집에 있는 아몬드 우유나 두유가 무가당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모르셨다면 내일 장 보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단백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나 아몬드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불포화 지방산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 속도를 더욱 안정시켜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몸이 더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죠.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식사 전에 건강한 지방을 적정량 섭취한 그룹에서 급격한 반응이 완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종류와 양,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정미숙님은 처음엔 아몬드 우유만 드셨는데 호두를 함께 드신 날부터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수첩에 적으셨어요. 이분은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이셔서 매일매일 몸 상태를 점수로 표시하셨대요. 호두를 추가한 날은 확실히 점수가 올라갔다고 하세요. 호두는 생으로 그냥 드세요. 구운 것보다 생 호두가 영양소가 더 잘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소금 간이 된 건 피하세요.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호두 자체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하루 5알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호두 5알 챙겨보실래요? 간단하죠? 마트에서 소포장 제품 하나 사두시면 일주일은 거뜬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15분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분해되고 흡수 신호를 보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대략 15분 정도 지나면 소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몸 전체에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 킹스칼리지 영양연구소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하고 15분 정도 지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이 바로 우리 몸이 음식을 차분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핵심 물질이에요. 정미숙 님도 처음엔 식사 바로 직전에 아몬드 우유랑 호두를 드셨대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 보니까 15분 전에 먹었을 때 오후 무기력함이 확 사라지더래요. 10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반도 안 되고 25분 전에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서 정작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딱 15분이 최적이에요. 점심이 12시면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스마트폰 알람 기능 쓰시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바로 내일 점심 15분 전 알람 설정해 두셨나요?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식사할 때 천천히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으면 몸이 급하게 반응하고 천천히 먹으면 완만하게 반응해요.
이건 정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동일한 식단을 먹어도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식후 반응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정미숙님은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12번씩 씹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처음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열흘 지나니까 오히려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25분 정도로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준비할 여유가 생긴 거죠. 천천히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수저를 자주 내려놓는 것도 좋아요.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텔레비전 보면서 먹지 말고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몬드 우유와 호두를 먹었다고 해서 과식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과식하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적절한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으면서 드셔보실래요? 12번씩 씹기 힘드시면 8번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정미숙 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자기 몸 상태를 기록하신 거죠.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식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하시면 자기만의 최적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일본 행동건강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3주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한 그룹이 기록하지 않은 그룹보다 실천 지속률이 2.3배나 높았다고 해요.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정미숙님은 식후 컨디션을 점수로 표시하셨어요. 1점은 너무 힘들고 불편한 날, 5점은 활기차고 편안한 날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록하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조합을 찾으신 거예요. 무가당 아몬드 우유 200ml, 생호두 5알, 식사 15분 전, 천천히 12번 씹기. 이게 정미숙님만의 최적 공식이 된 거죠. 기록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수첩에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씩 적어도 돼요. 식전 섭취 여부 동그라미 X, 컨디션 점수 1부터 5까지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루 빼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돼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점심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점심부터 수첩에 점수 하나만 남겨보실래요? 딱 3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식후 불편함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아몬드 우유 한 팩, 호두 5알, 15분 타이밍, 천천히 먹기, 간단한 기록,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이걸 생활 전반에서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루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아침부터 루틴을 제대로 잡아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거든요.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면 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그 다음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다리 쭉쭉 펴고 허리 돌리고 5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공복에 커피 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좋지 않아요. 커피는 위 점막을 자극하거든요. 특히 빈속에 마시면 속 쓰림이 올 수 있어요. 커피는 아침 식사 후로 미루세요. 식후에 마시면 오히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부담도 적어요. 기상시간과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죠. 휴대폰 알람을 2개 맞춰 놓으세요. 하나는 기상 알람, 또 하나는 식사 15분 전 알람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저절로 기억해요. 여러분, 아침 식사 시간이 매일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시다면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보세요. 외식할 때도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가당 아몬드 우유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냉장 제품은 장시간 밖에 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상온 보관 가능한 걸로 사세요.
요즘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상온 보관 제품 많이 팔아요. 호두는 전날 저녁에 미리 작은 지퍼백에 담아가면 돼요. 작은 밀폐 용기 있잖아요. 그런데 담으면 딱 좋아요. 가방에 아몬드 우유 한 팩하고 호두 지퍼백 하나 넣고 다니시면 어디서든 식전 루틴을 지킬 수 있어요. 냉장 제품은 여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몇 시간만 밖에 있어도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온 제품이 외출할 때는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점심 외출할 때 챙길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에코백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저녁 식사는 더 신경 써야 해요. 밤에는 낮보다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는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녁은 특히 천천히 적은 양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 전에도 똑같이 아몬드 우유 한 팩, 호두 5알을 15분 전에 드세요. 그리고 저녁엔 과일을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과당이 들어있어서 밤늦게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창문 열고 바람 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아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오늘 저녁 식사 뒤에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 보실래요? 거실 한 바퀴, 방 한 바퀴 돌다 보면 금방 10분이에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아무리 식전 루틴을 완벽하게 지켜도 몸의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끄세요.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각성되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아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깨져요. 가능하면 평일이나 주말이나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도움이 돼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아침 산책하면서 햇빛 쬐면 일석이조죠. 요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시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며칠 하다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가족 단톡방에 매일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올려보세요. 아몬드 우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호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하거나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미숙 님도 처음엔 혼자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웃 친구분한테 알려드렸대요. 그분도 따라하시면서 서로 매일 문자로 확인하고 격려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지속되더래요. 함께 시작할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있으시면 오늘 바로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해보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상온 아몬드 우유가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아이스팩을 같이 넣거나 가능하면 냉장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꺼내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찬 음식이 부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워 드셔도 괜찮아요. 운동 전후에도 신경 써야 해요. 운동 전에는 가볍게 아몬드 우유 한 팩 정도만 마시고 운동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하는 게 좋아요. 운동 직후에 바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약은 식전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잖아요. 아몬드 우유나 호두가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 먹는 시간과 식전 루틴 시간을 30분 정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루틴을 확장해 나가면 단순히 식후 불편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낮 시간 활력이 늘고 기분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팩을 마시세요. 둘째, 생 호두 5알을 함께 드세요. 셋째, 식사할 때 천천히 먹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후 무기력함과 손발 저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있었어요. 배고픔을 무조건 참아야 수치가 잡힌다는 믿음이었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포기하고 힘들게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해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였어요.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당황해요.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15분 전에 단백질로 미리 신호를 보내주면 몸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마다 눈이 무겁고 오후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발이 저리고 밤엔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뭘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정미숙 님이 13년 동안 겪으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에도 정신이 맑아요. 오후까지 활기가 이어지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밤에 다리 불편함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미숙 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게 바로 이거예요. 75세 정미숙 님은 13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식전 15분 루틴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식사가 두렵지 않대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고 하세요. 오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친구들도 자주 만나시고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하셨고 삶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지금 바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세요. 무가당 아몬드 우유 4팩짜리 하나 사시면 나흘은 거뜬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 팩에 1,5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생 호두 한 봉지를 사세요. 소포장 제품으로 사시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집에 오시면 작은 지퍼백에 5알씩 미리 나눠 담아두세요. 그러면 매번 꺼내기 편해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내일 점심 15분 전 알람이요. 알람 이름을 15분 루틴으로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아몬드 우유 한 팩 천천히 마시고 호두 5알 천천히 드세요. 15분 후에 평소처럼 식사하시면 돼요. 딱 이것만 해보세요. 내일 점심 한 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일만 해보세요. 3일하면 몸이 반응해요. 일주일하면 확실히 느껴져요. 한 달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식전 15분 루틴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75세 정미숙 님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